1970년대 대한민국. 거리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반짝였지만 그 불빛은 모든 어둠을 비추지 못했다. 군사정권은 고속성장을 외쳤고 언론은 범죄를 축소 보도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 수 없었고 밤마다 떠도는 소문이 뉴스처럼 받아들여지던 시대였다. 그 어둠 속에서 한국 범죄사의 길이 남을 이름이 태어난다. 김대두. 55일 동안 17명을 죽인 남자.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그림자를 따라간다. 이 이야기는 곧 한 인간의 신세와 한탄으로 이어진다. 신세 한탄. 1949년 11월 17일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김대두가 태어났다. 그는 3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집안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집은 늘 가난했다. 겨울이면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 한 그릇조차 쉽게 얻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장남이 공부를 통해 집안을 일으키길 바랐지만 김대두는 책상에 앉기보다 싸움과 술에 더 끌렸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폭력을 일상처럼 접하며 자라났고 그것은 훗날 그의 성격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중에 경찰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태어난 집은 나를 사람답게 키워줄 수 없었다. 그 말은 자기 연민이었고 동시에 핑계였다. 그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괴물의 길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를 광주로 보내 공부를 다시 시키려 했지만 김대두의 방황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17살이 되던 해 그는 학업을 완전히 포기했다. 그는 고향에서 농사일을 돕다가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목포의 한 가구점에 취직을 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그만두었다. 이후 그는 머슴살이, 잠밀꾼, 양복점 직원 같은 일들을 전전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뿌리 내리지 못했다. 결국 서울로 향했을 때는 이미 삶이 기울고 있었다. 그는 여관방을 전전하며 지냈고 군 입대를 시도했으나 왜소한 체질 때문에 면제를 받았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가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회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는 고립감을 느끼며 세상에 대한 분노를 키워갔다. 교도소에 들어갔고 출소 후에도 달라지지 않아 절도를 저질러 다시 수감되었다. 젊은 시절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내며 그는 죄책감을 잃어갔다. 철창 안은 교정의 공간이 아니라 범죄의 학교였다. 폭력은 일상이었고 죄수들은 범행을 무용담처럼 떠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무감각을 배웠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김혜운을 만났다. 비슷한 낙인을 지닌 사내. 둘은 함께 담배를 나누고 불만을 쏟아내며 가까워졌다. 훗날 김혜운은 그의 공범이 된다. 출소 후 세상은 더 냉정했다. 친척과 친구들은 그를 전과자라며 외면했고 도움을 청할 때마다 돌아온 건 냉대뿐이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낀 김대두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세상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세상을 버리겠다. 서울의 밤, 남산 위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화려했다. 거리마다 네온사인이 번쩍였지만 그 불빛은 그에게 조롱처럼 보였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불빛은 많았지만 그 안에 내 것은 없었다. 그 순간 그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1975년 8월 12일 출소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그는 배가 고팠다. 주머니에는 단돈 몇 푼도 없었다. 시골의 한 집에 들어간 그는 잠자던 노인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피가 바닥을 적셨고 노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축 늘어졌다. 잡히고 난 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냥 들어갔을 뿐이지. 마치 밥을 먹은 이를 이야기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다. 사람을 죽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것. 첫 살인을 저지른 직후 그는 순천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곳에서 교도소 동기였던 김혜운을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에 대한 분노를 나눴다. 서울로 올라가자. 돈 많은 곳에서 판을 벌이자. 그들은 그렇게 의기투합했다. 김혜우는 처음에는 단순히 동행이었지만 곧 김대두의 범행에 끌려들었다. 결국 그 역시 직접 손을 댄 사건이 있었다. 그는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다.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흉기가 되었다. 낫, 망치, 절구공이, 장도리, 칼, 심지어 발까지도. 그리고 단 55일 동안 17명이 죽었다. 첫 살인 다음 날 전남 광산군 임곡면의 초가집. 할아버지가 몸을 일으키며 누구냐 묻는 순간 그는 마당에 있던 낫을 움켜쥐어 가슴을 찔렀다. 놀라 달려온 할머니는 절구공이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다. 김대두가 챙긴 건 손전등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마을 전체는 공포로 얼어붙었다. 밤마다 등잔불을 끄고 모두 숨죽이며 지냈다. 현장 검증에서 그는 껌을 씹으며 말했다. 집에 있던 걸 그냥 쓴 거야. 이날 무안군 몽탄면의 구멍가게에는 김혜운이 함께 있었다. 김대두가 선반 옆 둔기로 노부부를 내려치자 김혜운은 손자를 붙잡아 꼼짝 못하게 했다. 세 사람 모두 피투성이가 되었고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피범벅 방 한가운데서 그는 과자를 뜯어먹으며 250원을 챙겼다. 그는 태연히 말했다. 배가 고팠다. 먹을 게 필요했다. 훗날 김혜우는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겁이 나서 못 벗어났습니다. 김대두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분명했다. 그는 최소 한 건의 살인에 직접 가담했다.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홀로 사는 노인의 집에 그는 발을 들였다. 방 안에 있던 망치가 그의 손에 쥐어졌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며칠 뒤 썩어가는 냄새가 퍼져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는 무심히 말했다. 노인이 혼자 있길래 만만해 보였지. 가을밤, 평택 송탄읍의 작은 집. 할머니와 딸, 세 손주가 모여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손에 망치가 들렸다. 아이 셋은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맞았다. 5살, 7살, 11살 모두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할머니와 딸도 피투성이가 되었다. 마당에서는 11살 소녀가 나무에 묶여 있었다. 그는 성폭행을 시도했고 끝내 살해했다. 현장 검증에서 그는 껌을 씹으며 웃으며 말했다.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쳐버렸지. 양주 구리읍의 한 집. 젊은 부부와 3살배기 아이가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주방의 칼과 장롱 옆에 둔기를 집어들었다. 남편은 칼에 찔려 쓰러졌고 아내는 아기를 감싸 안은 채 무참히 얻어맞았다. 어린아이는 울부짖다. 결국 숨을 거두었다. 옆방에 있던 노부모도 중상을 입었다. 아기 울음이 거슬렸어. 그냥 조용히 만들었을 뿐이야.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시흥군 남면. 28살 어머니와 3달 된 아기가 있었다. 아기는 밤새 울었고 그 울음소리가 그의 신경을 긁었다. 그는 둔기로 아기를 내리쳤다. 그리고 발로 밟았다. 작은 몸은 장이 파열되며 그 자리에서 멈췄다. 잡히고 난 뒤 그는 말했다. 애가 자꾸 울어서 귀찮았어. 그래서 죽였지. 어머니는 성폭행 후 살해되었다. 그가 챙긴 건 고작 2,300원. 수원 오만동. 평범한 부부의 집. 그는 장도리와 칼을 손에 들었다. 남편은 장도리에 맞아 숨졌다. 아내는 칼에 찔린 채 옷이 벗겨진 상태로 야산에 버려졌다. 양손은 결박되어 있었다. 그는 덤덤하게 말했다. 돈이 필요했어. 그냥 그랬을 뿐이야. 도봉구 방학동. 마지막 희생자는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청년이었다. 그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청년이 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자 그는 분노했다. 근처에 둔기를 들어 청년을 내리쳤다. 청년이 입고 있던 청바지는 피로 물들었다. 그 바지를 세탁소에 맡긴 것이 그의 마지막 실수였다. 배신했으니 죽인 거야.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탁소 직원 하근배는 피 묻은 청바지를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김대두는 1975년 10월 8일 체포되었다. 형사와 함께 중국집에서 탕수육과 고량주를 마시던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형사님, 사실 한 놈을 깠습니다. 깠다는 말은 범죄자 은어로 죽였다는 뜻이었다. 그 한마디로 그의 연쇄살인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대두는 현장 검증에서 껌을 씹으며 웃었다. 군중은 경찰차에 돌을 던지며 분노를 쏟아냈다. 언론은 그의 범행을 짐승보다 못하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재판정에서 피고석에는 김대두와 김혜운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 김대두 사형, 피고 김혜운 무기징역. 김혜운이 다수의 살인에 함께했음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유는 직접 가담한 범행은 단 한 건뿐이었고 그마저도 김대두의 강요가 있었다는 점이 참작되었기 때문이다. 김대두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김혜운은 18년 복역 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세상은 끝내 그를 연쇄살인마의 공범으로 기억했다. 1976년 12월 28일 서울 구치소. 어두운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형장은 냉랭했고 밧줄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김대두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 전과자를 냉대하지 말라. 초범과 재범은 분리 수감해달라. 밧줄이 그의 목에 걸렸고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살인범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김대두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는 괴물로 기억되지만 동시에 사회가 만들어낸 그림자였다. 가난, 낙인, 교도소, 무관심, 이 모든 것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 오늘날에도 범죄자는 계속 생겨난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리고 사회는 또 다른 김대두를 막을 수 있을까?